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건강보험공단 면접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는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이 뜨거운 기업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필기 발표가 아직 나기 전인데도 저한테 굉장히 면접 컨설팅 문의를 많이 주셨을 정도로 정말 소위 말해 건보만을 준비해 오신 바라기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건강보험공단 면접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컨설팅 진행이 되고 있어서 댓글에 적힌 주소로 연락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강보험공단 면접이 계속해서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20년도 하반기에 띄워드린 영상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20년도 합격자분들이 주신 후기를 조금 더해서 리뉴얼된 버전 조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저랑 컨설팅하는 것처럼 셀프로 혼자 컨설팅을 해보실 수 있는 셀프로 면접 답변,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을 만들어 보실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두었으니까요. 보시면서 혼자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면접 유형은 크게 GD 면접과 인성 면접으로 나뉜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GD 면접이 이렇게 진행된다 것들 알고 계시고 혹시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떠있는 그 20년도 상반기, 20년도 하반기 건강보험공단 면접 특강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D 면접 지난번에 이런 주제 나왔었고요.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는요. 이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좋지만 이 GD 면접에서 여러분에게 보는 거는 조직 융화적 모습이고요. 조직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논리적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싸운다던가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한다던가 이런 게 아니라 조직 안에서 사람들과 어떻게 의견을 조율하고 어떻게 의견을 융화해 나가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 뒤에서 합격자분들의 후기를 보시면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조발언과 정리발언 만능 틀을 만들어가라 라고 공통적으로 항상 합격하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나서 반갑다, 이 주제를 해보고 싶었다, 어떻게 얘기를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해서 좋았다, 특히 의견이 도움이 많이 돼서 많이 배웠다,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여러분이 기조발언을 하든 정리발언을 하든 사용하실 수 있게 만능 틀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선배의 합격 노하우를 볼 텐데요. 노란색에 있는 부분은 20년도 후반기, 20년도 하반기 합격자분들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좀 공통적인 부분들을 갖고 온 거고요. 분홍색 부분은 20년도 하반기 합격하신 분들 그리고 20년도 상반기 합격하셨던 분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주셨던 의견을 좀 노란색과 분홍색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의견을 제안을 할 때는 주어진 자료를 근거로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자료를 기반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몇 번 페이지 무슨 데이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원자가 말하는 부분에서 집중해서 이런 흐름이구나를 파악하고 이 자료를 기반으로 토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기반으로 근거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또 태도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발언자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웃어주고 고개를 끄덕였고 핵심 내용만 메모해서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GD 면접은요. 여러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보다는 조직 안에서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더욱 중요한 거기 때문에 태도적인 측면에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견을 일관성 있게 갖고 가려고 했으나 제가 앞에서 고집 부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의견이 옳지 않으면 고집하지 않고 다시 고쳐서 발언을 하셨다고 해요. 기조 발언에서 얘기한 것과 뒤에 내 주장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 의견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계속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들었는데 이분의 의견을 들으니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내 의견을 어느 정도 수정할 줄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토익 면접에서는 다른 조원들이 이분은 계속 어떤 아이디어를 이렇게 어느 주제가 나도 돌려막을 수 있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몇 개 좀 정리를 해두셨는데 비슷한 아이디어를 제시한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낸 의견인데 하고 소극적으로 빠지시는 게 아니라 그 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계속해서 덧붙이셨다고 해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GD 면접은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려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냈다고 해서 좌절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이 의견을 붙여주시면서 나는 조직에서 이렇게 어떤 아이디어에 살을 좀 붙이는 사람이야 라는 그 역할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GD 면접을 통해서 나는 조직에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고 싶은 거를 여러분이 미리 정리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거를 더해주는 사람, 뭐 아이디어에 힘을 보태는 사람, 정리를 해주는 사람 등등등등 내가 정한 역할에 맞춰서 조직 융화적 모습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면접 가장 중요한 자기소개 만들어주셔야 되고요. 조금 전형적인 NCS형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경험 관련한 질문들은 대부분 뭐 자기소개에서 꼬리를 본다거나 여러분이 답변하시면 거기에 대한 꼬리는 조금 철저히 물리는 편이긴 한데요. 그 외에는 정말 전형적인 NCS형 질문, 그리고 NCS형 질문들 중에서도 조금 이런 질문도 나오네 하는 질문들은 항상 건보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험을 철저히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내 경험과 직무를 연결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건보는 조직 안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에서 했던 경험들 많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컨셉 잡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직무 수행 태도를 먼저 봐주세요. 직무 기술서에 있는 이 직무 수행 태도에서 이 직무 수행 태도가 이 직무에 왜 필요하지? 그러면은 내가 이 이유에 맞춰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었다 라는 거를 정리하시다 보면 내가 가장 강점이 되는 건 데이터를 잘 정리하는 거다. 혹은 고객을 위해 어떤 매뉴얼을 제작하는 거다 등 나의 강점이 조금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이 강점을 갖고요. 자기소개도 만드실 수 있고요. 나를 채용해야 하는 이유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장단점과 주변에서 뭐라고 불리는지까지 정리를 하시고 나면요. 나는 고객한테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조직 안에서 이런 사람이구나. 내 강점은 이거구나. 라는 여러분의 컨셉이 잡히시게 될 겁니다. 그럼 자기소개 살펴볼 텐데요. 자기소개 틀은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추천 키워드는요. 고객이나 지역이나 따뜻한 마음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많고요. 그리고 어떠한 지원자입니다에 들어갈 거는요. 숫자나 집중을 끄는 형용사인데요. 이거는 뒷부분에 나왔을 때 그 자기소개 셀프 컨설팅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경험과 전문성인 분야 7.5 대 2.5 정도로 비중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어떻게 구성을 해주시면 좋냐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자랑하고 싶은 경험 혹은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경험 이런 거를 자기소개 초반에 딱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어떤 전문성을 쌓아왔는지 이 두 개대로 이 흐름으로 자기소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예시를 볼게요. 자기소개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자기소개에 대한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저랑 이제 컨설팅하고 합격 후기 보내주신 분들은 대부분 자기소개에서 꼬리 질문을 받고 그 질문들을 적게 받고 합격을 하셨는데요. 그 합격하셨던 분들의 자기소개 예시를 갖고 와봤습니다. 행정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기간 동안 N분의 고객을 만났던 지원자 몇 번입니다. 뭐로 활동하면서 기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소통하며 고객을 만나와서 도와준 결과 내가 어떤 걸 얻을 수 있었고 이외에도 어떤 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입사 후에도 많은 지역민의 이런 것들에 함께하며 건강보험공단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셨어요. 결국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만큼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이만큼 고객한테 민원인한테 친절하다라는 얘기를 요기해 주셨거든요. 자, 그럼 건강직, 요양직 이런 직무들을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환자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습니다. 혹은 내가 환자에게 이렇게 해줬던 것을 했던 지원자 몇 번입니다. 즉 여기에는 내가 환자에게 했던 차별화된 서비스 혹은 이를 통해서 환자가 감동받아서 나한테 뭔가 해줬던 거, 칭찬 간호사로 선정이 됐다던가 이런 환자가 나에게 해줬던 것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던 지원자입니다. 내가 간호사로서 혹은 물리치료사로서 어디에서 근무할 당시 이런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때 남들은 하지 않았던 나의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한 결과 어떤 성과를 선생님 여기서 꼭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성과여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냥 감사 인사나 아니면은 간호사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활동 자격증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도 쌓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그 외에 면접 질문들 준비하면 좋은지 살펴볼게요. 직무 수행 태도에 대한 질문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협업을 했냐,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했냐, 조직에서 어떻게 적응하냐, 이거 실제 작년 기출이었죠. 조직 안에서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건보에서는 너 조직에서 어떤 사람이니?에 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직무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상황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나에 대한 질문들, 업무 외에 다른 분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자기 개발 뭐 하고 있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나오고요. 꼬리 질문 많이 나옵니다. 실제 2020년도 하반기에는 이런 게 나왔어요. 무임승차 팀원 어떻게 해결했고 남은 업무는 혼자 다 한 거냐, 다시 돌아가서 똑같이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꼬리가 계속해서 물린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건 모두와 직무와 연결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고요. 내가 뭐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계층이나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면 그게 뭐냐라는 꼬리가 나온다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상면접 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진솔하게 답해주세요. 그리고 정리해서 말해주세요 라는 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볼게요. 면접 문제를 다 유형별로 정리하고 스크립트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두 갈씩으로 짧게 문장을 전달하려고 했고요. 말로 내뱉는 연습들을 가족들 앞에서 1시간씩 준비하셔서 합격을 하실 수 있었대요. 최대한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접해보시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두 갈씩 짧게 말씀하시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면 실제로 건보 면접장에서는 답변을 짧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내가 이 경험에 이 소재 써야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그냥 끝나게 된다면은 두 갈씩의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은 답변이 장황하게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답변을 짧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스터디 모임을 통해 꼬리 질문 대비. 맞아요. 저랑 하면은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어떤 게 나오고 어떤 게 나오지 않을 걸 알고 있으니까 꼬리를 막 그렇게 세세하게 물지 않는데 스터디에서는 굉장히 꼬리를 세세하게 물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이 설마 나오지 않더라도 혹시나 여러분의 경험을 조금 부풀렸거나 경험을 더해놓은 게 있다면은 이 스터디원들의 세세한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어서 이 스터디 모임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컨셉을 잡고 일관성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경험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말해야 될지 몰랐는데 40초 안에 두 갈씩으로 말하고자 했다. 이거 하루 한 질문 두 갈씩 템플릿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줄거리 있는 듯한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인 것처럼 말해줘라. 답변의 길이는 최대한 줄여줘라. 이런 얘기 정말 많았고요. 모르겠으면 질문 다시 이야기해달라고 말해도 괜찮다. 면접관이 자기소개에 대해 질문한다면 임팩트 있게 잘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 자기소개 꼬리 질문으로 질문의 반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떤 분은 인재상에 끼워 맞춰진 저를 보여주려고 해서 떨어지려고 했는데 내 컨셉을 잡고, 제가 앞에서 컨셉 잡는 법 설명드렸죠. 컨셉 잡고 솔직하게 하려고 했다. 여러분이 조금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정말 내 얘기인 것처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가장 티가 나는 게 지원 동기 부분인데요. 지원 동기에서 그냥 건보가 좋아, 건보가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경험을 기반으로 실제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가 적합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정말 내 이야기 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건보 인성면접의 질문의 특징은요. 부정적인 부분을 묻는 질문들이 좀 자주 나오게 됩니다. 밑에서 살펴볼 텐데요. 뭐 힘들었던 거, 부정적이었던 거, 이런 질문들 많이 나오고요. 업무 외적인 부분, 그리고 리더십에 관한 것, 그리고 상사나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상사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 한 질문 중에서도 고객, 원칙, 조직적 카테고리, 관련된 카테고리 질문은 꼭 다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링크 댓글에 링크 쭉 달아드릴 거니까 여기 있는 질문들은 여러분들이 최소 한 번씩은 꼭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려웠던 점이 뭐냐, 뭐 일하고 싶지 않은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모임 승차팀은 어떻게 할 거냐, 실제 기출이었죠?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고요. 직무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조직에서 어떤 역할을 맡는지, 조직에서 리더인지 팔로워인지 이런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얼마 전에 그 LH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규칙을 지켰던 경험에 대한 질문들도 굉장히 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상사에 대한 질문들도 다 나오게 되고요. 어떻게 갈등을 대처할 거냐, 나에게만 일을 몰아준다면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들도 나오고, 돌발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한동안 많이 나왔었어요. 특히 요양직이나 건강직에서 돌발 상황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진상 고객과 악성 민원인 응대 경험, 이거는 특히 행정직 많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건보는 팔로워십이어야 돼요 하고 리더십 경험 정리 안 하시는 분 있는데 건보도 리더십 중요합니다. 리더십 발휘했던 경험 정리해 주시고요. 원칙에 관한 거, 그리고 열심히 했던 거를 업무적인 것과 업무 외적으로 정리를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같이 일하고 싶은 동료, 부정적인 피드백, 동료한테 받았던 부정적, 긍정적 피드백 정리해 주시고, 융통성에 관한 것, 그리고 실수를 함께 처리했던 경험, 실제 건보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이고요. 이거는 면접장 밖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을 자주 묻는 곳이 건보이기 때문에 같이 대비를 해주셔야 하는 질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어떻게 답변할 건지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 설명에 대한 건 15분이나 나와서 간단하지 않지만 일단 여기서 정리하고요. 바로 뒤에 모의 셀프 컨설팅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여러분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모의 셀프 컨설팅에서 뵐게요.
네, 건강보험공단 셀프 면접 컨설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건강보험공단 셀프 면접 컨설팅이 진행될 예정이니 여러분은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으로 모든 답변을 완성하실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답변의 방향은 잡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셀프 면접 컨설팅은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장단점, 그리고 경험 정리하기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개의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지원 직무로 입사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컨설팅을 하다 보면 공고를 오래 준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여러분이 자기소개에 사용하실 경험을 적절하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입사해서 하게 될 일과 비슷한 일을 하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을, 그리고 그 일을 차별화되게 해서 성과를 낸 경험을 자기소개 메인 소재로 작성을 해주실 텐데요. 그럴 거면은 입사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르신을 직접 찾아뵙는 일인지, 정책을 기획하는 일인지 등등 내가 했던 일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요. 요양직, 건강직은 상관없이 고객에게 최선을 다했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열심히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해 내가 이 역량을 발휘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꼼꼼함이 필요하다고 하다면은 내가 이 성과를 내기 위해 꼼꼼하게 데이터를 분석했다처럼 여러분이 자기소개에 쓸 이 1번 질문에 답한 소재에 여러분이 성과를 이룬 과정 안에는 내가 노력한 과정 안에 역량이 소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내가 전문성을 쌓았다라는 거를 언급해주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전문성을 찾았는지, 내가 어떤 전문성을 쌓아왔는지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는 이 직무를 뭐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나한테 이 일이 왜 중요한지, 건보에 이 일이 왜 중요한지도 부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여러분이 자기소개에 경험을 넣으실 거면 직무가 하는 일과 비슷하게 했던 일들 중에 남들과 다르게 했던 나만의 차별화된 노력의 경험을 찾아봐 주시면 되고요. 그 노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었던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직무가 하는 일과 비슷하게 했던 일들 중에 내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냈던, 내가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지만 나만의 차별화된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건강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언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정책을 만들거나 건강 시행 방안을 하셨던 게 없다면 고객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정성을 다했다, 진심을 다했다라는 거를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역량 증대를 위해 내가 쌓았던 전문성과 경험을 나열해 주시면 자기소개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프레임에 맞춰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떠어떠했던, 고객을 위해 뭘 했던, 하루 몇 분의 고객에게 어떻게 했던 지원자입니다. 경험 당시 내가 차별화되게 어떻게 한 결과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전문성과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하겠습니다의 흐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원 동기는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지원 동기는 이 세 가지 질문 중에서 1번 플러스 3번 혹은 2번 플러스 3번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이 이전에 근무하셨던 곳이 있다면 혹은 이전에 하셨던 경험들이 있다면 그 경험들과 건보 업무 사이에 공통점 차이점을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했던 일과 건보의 일이 이런 점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 비슷한 일은 평생 하고 싶은데 이전에 했던 일은 건보에서 하는 것처럼 이 차이점한 일을 할 수가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하는 일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의 흐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경험을 통해서 평생 어떠한 일을 하고 싶었다의 흐름으로 찾아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지원 동기에 기업에 대한 찬사만 늘어놓는 건데요.
찬사가 아니라 내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고 내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는데 그 일이 내가 지원한 이 직무더라 혹은 건보에서 하는 일이더라 의 흐름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법 A는 이직 사유와 건보인 이유를 합쳐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직을 결심하게 됐는데 그 이유와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과 부합하는 곳이 건보이더라 흐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평생 어떠한 사람으로 되고 싶었어. 내가 일을 하면서 평생 어떠한 일을 한다면 좀 가치 있게 일할 것 같았는데 이러이러한 이유로 건보와 부합하더라. 이 두 가지 흐름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 동기를 그렇게 자주 묻지는 않지만 여러분도 스스로 정리를 해두셔야 내가 이래서 건보를 지원하는구나. 내가 건보에 이만큼 절실하구나를 스스로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면접에 조금 더 진심을 갖고 응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건보에 어떠한 측면이 나와 맞았다. 혹은 일을 해보니까 직무에 어떠한 측면이 맞았다의 흐름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장단점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장단점은 개인의 컨셉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장단점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장단점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먼저 주변에 여러분의 첫인상을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내 이미지의 단점이 뭔지 물어봐 주셔서요. 그 단점을 여러분의 장점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면접관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더욱 여러분을 잘 봅니다. 사람을 잘 보고요. 저 사람은 어떻겠다라고 선입견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부정적인 피드백이나 첫인상을 갖고 장점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면접관에게 내 장점은 이거야. 너 내가 이렇지 않다고 생각했지? 사실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에서 정리한 직무에 필요한 역량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쭉 나열을 해주신 다음에 이 중에 직무에 필요한 역량에 속하지 않는 역량을 하나 찾아주시고 그거를 단점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직무에 필요하지 않은 역량이 도전 정신이라면 내 단점은 도전 앞에서 조금 주저한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건보는 사례 말하지 말고 장단점을 그냥 말해라 라고도 잘 묻기 때문에 딱 들었을 때 그건 좀 리스크가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단점은 무조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과 조직 적응에 관한 거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조직은 하루 한 질문 조직 카테고리에 있는 거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되 나머지 리더십과 조직 적응에 대한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적인 리더나 무조건적인 팔로워보다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 어떠한 역할을 하는 리더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적인 리더가 아니라 중재하는 역할,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리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조직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건보이기 때문에 조직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인지 리더를 돕는 역할인지를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위한 헌신희생은 사실 모든 답변에 곳곳이 녹여져 있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직에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조직 중심적인 사람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걸 경험마다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내가 조직에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조직을 위해서 먼저 다가가고 희생하면서 업무를 빨리 배우기 위해 내가 어떻게 노력하는지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면접 외 여러분의 업무 외적인 모습도 파악하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혼자 집에서 조용히 퍼즐 맞추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답한다면 여러분은 저 사람이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은데요. 동아리나 동호회 등 조직에 속해서 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좋고요. 이 질문에 얼마나 했냐, 누구랑 했냐, 얼마마다 하냐 이런 식의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꼼꼼히 그 정보를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굳이 업무와 관련되지 않아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건 여러분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신 다음에 만약에 소개팅 상대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하게 답변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실패보다는 업무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 1등을 목표로 했으나 3등밖에 못한 경험, 내가 A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찾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번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규정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켰던 경험, 어겼던 경험, 지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고
고객 감동, 그리고 민원을 대처했던 경험 등은 반드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노력과 피드백인데요. 직무가 되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전문성적인 측면과 경험적인 측면, 즉 역량적인 측면으로 두 개 나눠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피드백은 상사한테 받았던 그리고 주변에서 받았던 긍정적, 부정적 피드백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정말 리스크를 미칠 수 있는 뭐 성격이 급하다, 실수가 많다 이런 그 부정적인 피드백은 저 떨어지고 싶어요와 동일한 말일 수도 있으니 여러분의 리스크, 이미지에 리스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피드백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보 면접 하나의 관문만 이제 남아있죠? 내가 될까? 라고 의문을 갖지 말고 내가 된다 라고 생각하고 힘을 내주시고요. 그 합격 선배들이 대부분 하루 한 질문에 있는 링크를 정리하다 보니까 다른 답변을 다 정리할 수 있었다.